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첨단 소재인 음극재를 생산하는 대주전자재료가 새만금에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대주전자재료는 군산시 새만금 개발청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착공해 2026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공장 입지가 새만금 아리백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첨단 그린 산업단지여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4번째 만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의회의 검증 권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익산시는 내년 초 설립 절차에 들어가 내년 7월 출범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첨단 소재 시장의 강자인 주식회사 대주전자재료가 새만금에 2천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오늘 군산시 새만금 개발청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6년에 가동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새만금 그린 산단에 둥지를 틀겠다고 밝히면서 새만금 아리백 주목도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기차 전쟁. 해마다 전기차 비중이 2배가량 늘면서 2차 전지 업체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기차 업체의 2차 전지 음극재를 제조하는 대주전자재료가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609, 알리백 그린산단 18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2,045억 원을 들여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2차 전지 음극재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한 겁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부지가 넓고요. 풍부한 부지가 있고 그리고 아리백에 대응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가능한 그런 국내 유일한 산단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관련 업계들이 모여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산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191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지난 201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효율 실리콘계 음극재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성능이 4배 이상 뛰어나고 짧은 배터리 수명과 긴 충전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새만금에 3공장을 짓고 생산품을 유럽과 북미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가 국내에서 처음 지정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선택한 데는 기후위기로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곳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는 2차 전지 시장 상황에 맞춰 새만금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허브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새만금이 전기차 중심, 그다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가 추진했던 목표였고요. 지금 이게 성과를 좀 거두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좀 뛰어나고요.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의 사이클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서부터 배터리까지. 이래서 사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선 배터리 있고 뭐 시스템이고 차체인데 군산에서 이런 사이클이 완성이 된다. 2차 전지 업체 10곳이 투자를 약속한 새만금. 대기업 의존도를 벗어나 군산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개통 연결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선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전북도는 신속한 전력개통 연결을 국회와 산자부,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수원에 선투자를 촉구했습니다. 도는 한수원이 선투자를 조건으로 300메가와트 발전 사업권을 받았지만 채무 증가 등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력개통 연결 사업이 늦어지면 수상태양광과 연계한 2조 원 규모의 SK 데이터센터 건립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 군산조선소 선박블록을 차질 없이 생산하기 위해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현재 255명을 채용했고 연말까지 449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시는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해 기본 현장 교육과 일자리 매칭, 산업부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면 생산 유발 효과 1,989억 원과 인구 유입 3,600명의 지역 경제 효과를 가져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의 댐질식 준설공사에 토사 매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하구뚝과 내항, 장항항, 외항 등에 쌓인 토사량은 394만 4천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매년 토사 누적으로 부두의 수심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산항은 정부 예산이 적어 임시 방편으로 시급한 곳에만 댐질식 준설 공사가 추진돼 왔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1.1% 늘어난 4조 6,7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은 4조 6,78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 격차 완화, 학력 향상, 교육복지 확대에 중점을 뒀습니다. 주요 예산은 스마트기기 64,595대 보급과 정보화 환경 구축 993억 원,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705억 원 등입니다. 전북도가 일부 출연기관장에게 제공하는 관사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15개 출연기관 가운데 에코 융합섬유연구원과 군산의료원 등 현재 6개 기관장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는 관사 제공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보고 기관장이 바뀌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관사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현재 에코 융합섬유 원고원장에게 20평짜리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던 스마트 공장 사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지난 5년 동안 스마트 공장 설비가 691개 공장에 도입됐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장은 생산성과 품질, 고용과 매출이 향상됐고 산업재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스마트 공장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32억 원 줄어든 1,057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이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의회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36건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정민 의원이 제안한 정부의 청년 예산 축소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5분 발언에 나선 강경숙 의원은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 보험 가입 필요성을, 장경호 의원은 다이로움 택시 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중선 의원은 금융복지사업 확대, 조남석 의원은 농촌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손진영 의원은 토종 육묘장 설립 제안, 최재현 의원은 무항로 주택 소음 문제 해소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4번째 만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에는 의회의 검증 권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익산시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인원 채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승원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시의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11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 보류를 거쳐 4번째 만에 통과된 것입니다. 수정안에는 공단 설립과 운영에 대해 의회의 검증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관사항 변경 시 의회 보고, 임원 후보 추천 관련 의회 의견서 첨부, 결산서 의회 제출 및 승인 의무화, 기구 및 정원 변동 시 의회 동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당연직 이사를 정원 30% 미만으로 규정하고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 원칙과 면접위원 3분의 2를 외부 인사로 구성, 결산서 및 재무제표 의무 공시, 매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입니다.
이외에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공단이 대행할 경우 고용 승계 조항도 추가해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그동안 연구 용역과 시민 공청회를 통해 재정 부담 증가와 방만한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점을 반영했습니다. 방만 경영이나 측근 인사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좀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추가로 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익산시는 수정 조례안 가결에 따라 내년 7월 공단 출범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선 출자금 등 초기 설립 비용 5억 4천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법인 설립과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떤 그 우려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 법인 설립 그리고 임원 직원 채용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내년 7월에 지금 공단을 설립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집행부와 별도로 시민공청회를 열 만큼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공단 설치 조례가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공단 설립이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 5만 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4,5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11,000명 늘어 유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4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0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96명을 비롯해 익산 302명, 군산 253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8일 기준 1.08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SNS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익산시 공무원 등 도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공직기관 감찰 결과 도의회와 익산시, 무주군 등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호응하는 의미인 좋아요를 많게는 수십 차례씩 반복해서 눌렀습니다. 게시물 중에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선거운동 활동에 관한 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감사관실은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단체 기관장을 주의 처분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훈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원광대학원 부진의 한 약국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광대병원 부진내에 있는 A약국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약국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 중이며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하는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주범인 면허대여 약국을 조사하다 A약국이 2천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군산 심리향 쌀과 박대, 익산 고구마 등이 전라북도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군산과 익산의 이들 품목을 비롯해 한우 세트와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 전북 투어 패스 등 총 21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답례품은 농축산물 5종과 가공식품 12종, 체류형 답례품 3종, 공예품 1종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산시가 내년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4일까지 2주 동안 답례품 공모에 나서 25일부터 닷새 동안 답례품 품목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시는 접수된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성과 안전성, 기부 유인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사업 종료 의사를 철회한 데 대해 전북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실의 사업장을 둔 푸르밀의 결정을 환영하며 사측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르밀이 현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유제품을 많이 애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푸르밀은 경영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가 직원 30% 감원을 조건으로 회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음식점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고창군은 단열재와 외부 마감을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법을 쓰겠다는 조건으로 읍내 2층 규모 음식점 신축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건축물은 단열재 외부 마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감사관실은 단체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23일부터 제24회 상영작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분야는 한국경쟁과 한국단편경쟁 등 국내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인 대상 지역 공모 부문입니다. 공모 부문과 상관없이 40분 미만 단편 작품은 내년 1월 18일까지, 장편 작품은 내년 2월 1일 출품을 마감합니다. 출품작은 내부 심의와 예심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최종 본선 진출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시가 조직 개편에 따라 모두 183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신설된 교육청소년과장과 녹색도시관리 사업소장 등에 대해 보직이 부여됐고 승진 3명, 직제 개편 127명 등 모두 183명이 이동됐습니다. 시는 5급의 경우 비교적 젊은 일선 면 동장이 본청 주요 부서로 발탁됐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본청 부서장이 면 동장으로 전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방송협회의 개별 SO와 PP가 손을 맞잡고 국내 여행방송 콘텐츠의 새로운 포맷을 선보입니다. KCN 금강방송 등 전국 개별 SO 발전연합회 소속 8개사는 오늘 PP 4개사와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고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공동 제작은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발굴해 꼭 가봐야 할 로컬 여행지도를 시청자와 함께 그리는 로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이한호 전국 개별 SO 발전연합회장은 지역 곳곳에 숨겨진 매력을 소개하는 데 지역 SO가 앞장설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품질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별 SO 8개사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콘텐츠 공동 제작과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 청소년 다이로움 2기가 사업 결과 발표회 수료식을 열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8개 팀으로 구성돼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활동을 거쳐 청소년 활동 8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익산시는 이 가운데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 영등동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 청소년 스트레스 상담 온라인 소통 개선 공간을 수용 가능한 정책으로 검토했습니다. 군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월명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13개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회원 표창 수여와 우수축산물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청소년의 바람직한 지지체계, 청바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군산시 나운삼동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운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등이 함께 힘을 모아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 서비스의 일환으로 무병장수 기원을 위한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익산지부의 재능 기부로 진행된 이번 봉사로 지금까지 총 1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오후부터 새벽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7도,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